네, 자, 이번 순서는 여러분께서 불교에 대해서 갖고 계신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무엇이든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많은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궁금증들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시청자분들도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 자신감 SNS 밴드에 가입하셔서요. 평소에 갖고 계신 모든 궁금증들, 오늘 저희가 다뤘던 것 같은 부적이나 아니면은 진원 같은 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스님들은 술과 고기를 하셔도 괜찮은가요? 아무런 가감 없이 일단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자신감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과연 어떤 궁금증들이 들어왔을지 무엇이든 알려주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에 사는 대자화라고 합니다. 스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정말인지 양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궁금증들은 외국인들도 궁금해한다고 하는데 스님 답변 주시죠.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많이 얼마나 신뢰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리 전문가입니다. 또 사리 전문가, 사리에 부적 대해서 전문가 및 사리 전문가 자연 스님. 네. 부적 전문가는 하지 마. 말씀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리 전문가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오대보궁이라고 하는 데가 자장 스님께서 창건하신 사찰이고 자장 스님께서 중국 오대산에서 사리를 문수보살에게 받아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사찰들이에요. 근데 자장 스님이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장 스님은 대략 언제 때 스님? 자장 스님 선덕여 왕 때. 신라 시대 때군요. 워낙 대단하신 스님이라서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다 그 자장 스님 같이 되기를 원해서 자장자장 하면서 자장가를 불렀다는. 진짜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소리 있어요. 드립 그런 아닌가요? 소리 드립? 있어요. 아니 그냥 건드는 게 아니고 그런 소리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자장자장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제가 생각해봐도 언뜻 진짜 신기하다. 딱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자장 스님이 그렇게 대단한 도력을 갖고 계시다면 애들 하면서 자장 이런 어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닮아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감염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사람이 그러는데 제가 원래 한국 문화를 오랫동안 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런 원형들,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을 많이 알아요. 근데 이 사리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제가 전에 이 사리를 가지고 다큐를 만들자고 얘기한 적도 있고 사리에 대해서 불교신문에 글도 썼었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족보 있는 사리들에 대해서도 다 알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사리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신봉자거든요. 그러면 사리가 정말로 수행이나 고행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는 편이시군요. 예, 그리고 중국의 법문사 사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쪽에 관련돼서만 조금 얘기해드리면 이거는 사실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오늘 진짜 너무 이런 거 자꾸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알려주세요. 연대가 최고로 올라가는 사리들은 전부 뼈로 나옵니다. 뼈예요? 네, 구슬로 나오는 게 아니고 뼈로 나옵니다. 뼈사리, 골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구 돌아가신 이 쉽게 말해서 시신도 사리라고 해요. 시신 자체를요. 그리고 그걸 화장할 때 인도에서는 향수를 부어가지고 불을 한꺼번에 꺼버립니다. 그리고 뼈를 추려요. 그걸 사리라고 해요. 그래서 연골이라고 합니다. 저는 살인은 무조건 연골. 동그라거나 이렇게 구슬이나 이렇게 줄 되는 알았어요. 거는 사실 시대가 떨어지는 사리들이에요. 한국은 대부분 약간 그러게요. 돌이나 이렇게 이런 그걸 거랑 더 영롱한 너무 보석처럼 막 생겼다. 이렇게 너무 깊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제가 이게 내용은 알지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기존의 어떤 비판적인 얘기들을 네. 하게 됐을 때 이게 후폭풍이 두려워요. 일단 거기까지인 걸로. 네, 거기까지. 네. 그래서 중국에 유일하게 단 한 개의 사리가 있다면 그건 법문사 사리예요. 법문사. 그거는 어디에 당나라 있어요? 서안 옆에 장안 옆에 그 사리는
중국의 당나라 황제들도 당나라 황제면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센 겁니다. 그 당시에 당나라 황제면 미국 대통령 전 세계 최강국의 황제예요. 네. 그런데도 30년에 한 번만 보여주니까 황제가 즉위를 해서 30년 동안 못 봐요. 무조건 30년에 한 번만 개방을 해요. 그건 당나라 황실 사찰이에요. 거기에 초특급 A급 문화재들이 무진장 나옵니다. 최근에 그게 발굴됐어요. 지하 궁전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 뼈입니다. 이쪽 네 손가락. 번째 손가락 마디군요. 뼈. 요즘은 뼈만 봐도 우리가 인체에 대한 이해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디 뼈인지를 알아요. 네. 그건 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죠? 네. 어부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법문사 사리가 중요한 게 그 발굴 기록에 보면 제가 늘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불교인이 얘기하는 거는 종교적인 영험은 반으로 줄여서 들으면 되고 타종교인이나 불교에 대해서 비방적인 집단에서 나오는 어떤 영험에 대한 불교에 대한 영험 이야기 그거는 플러스 알파를 해서 봐야 된다. 조선시대 때도 실록에도 사리가 증거하는 얘기가 나와요. 네, 저도 그거 증거하는 읽어본 얘기가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조선 초기에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정도전이 불교를 깔려고 불시잡변이 무슨 뜻이냐면 불씨가 김씨, 이씨, 박씨 하듯이 불씨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불씨. 네, 부처님의 네. 세력 불가를 불씨라고 불렀었죠. 김씨, 이씨 하듯이 그냥 무시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씨의 잡스러운 변론, 불시잡변이에요. 거기서도 사리가 증거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에요. 왜? 깔려고 하는 데서 그런 문헌이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뭔가를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리가 막 늘어나 있다. 이렇게 뭐 4개 있었던 게 다음날 보니까 8개 있었다. 이렇게 굉장히 증거가 재밌는 있다는 거죠.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다. 재밌는 기록이거든.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연구하면서 쭉 추립니다. 그런데 법문사 기록에 보면 공산당들이 최근에 발굴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게 알려졌기 때문에 놀랍게도 탑이 비가 왔는데 네. 그게 한 4, 50m 되는 탑인데 절반만 무너졌어요. 그 벽돌탑이라서 그래요. 절반만 무너졌어요. 절반만 밑에만 무너지고. 남고 네. 위에가 절반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에서 아, 왼쪽과 이렇게? 오른쪽 중에 네, 네. 오른쪽만 뭐 이런 식으로 네. 무너졌다는 절반 거죠. 살짝 무너졌어요. 보일 텐데 왜 사진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이 PD분이. 네.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근데 이게 벽돌탑이라서 그래요. 벽돌 건축은 그렇게 가능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돌탑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절반만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게 안전진단 때문에 발굴을 시작했다가 그 밑에서 엄청난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나라 때. 당나라 이후로 잊혀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딱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리가 나오고 그걸 발굴을 하는데 그 발굴 기록에 보면 방광하는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산당들 발굴 기록에 방광 예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신비한 빛이 나왔다 예. 그런 얘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한 사례, 부처님에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사례 그냥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인도 델리 박물관에 있는 사례. 델리 가장 유력합니다. 그 근본 8탑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8개 탑을 만드는데 그 근본 8탑 중에 하나에서 나온 사례예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만약에 하나의 사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그 법문사 사리. 아까 무조건 말씀하신- 법문사 사리. 예. 이거는 뭐 절 자체가 이런 우리나라 절 이런 정도 급이 아니에요. 가보면 막 눈이 돌아갈 정도의 그런 거고. 올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리를 친견하기 위해서 아예 날짜를 맞춰서 이번에는 갈까 싶어요. 요즘도 이게 뭐 일이 그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방송 저희- 평소에 잘 될 거예요, 스님. 네, 걱정하지 자신감도 마세요. 하고 제가 있잖아요. 그 사리를 친견할 때 요 자신감 저 시청률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그리고 그 또 어디에 있냐면 미얀마에 있어요. 미얀마에 원래 부처님 사리 없었어요. 그런데 미얀마의 그 종교성에 있는 사리가 굉장히 유력해요. 그럼 지금까지 델리랑 중국, 인도 델리, 중국 법문사, 미얀마 종교성 이 3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여쭤봤었던 우리나라에 있는 부처님 진신사리는 진신사리. 진짜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5대 보궁에 모신 사리는 다 자장 스님이 중국 그 오대산 북대에서 그것도 제가 밝혔어요.
그게 문수보살을 만난 친견 장소가 삼국유사나 두 가지 문헌이 있어요. 두 가지 문헌이 있어요. 삼국유사하고 오대산 개창조사 전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해서 제가 그걸 논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북대가 정설이에요. 북대가 더 오리지널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카드라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연원을 계속 거슬러 가고 안 나올 때까지 나가서 더 이상 못 찾으면 저번에 우리가 108염주 뭐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라고 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오면 그 중에서 제 가장 고층 자료까지 접근해서 이건 이거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화지설이 있고 북대설이 있었는데 북대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태화지설과 북대설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중국 오대산에 자장 스님이 문수보살을 친견하면서 사리하고 부처님 가사를 받았다는 자리가 두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태화지, 한 군데는 북대. 두 가지 설 중에 네, 이 북대가 맞다는 걸 알고 저는 그 뒤로 오대산에 가서도 이 자리들을 다 참배를 하고 찾아다녔어요. 다 찾아다녔어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수록 공부 역량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가서 보고 훨씬 후대의 일이지만 가서 보고 자료 조사를 하는 거하고 전혀 안 가보고 계속 문헌만 가지고 다루는 사람하고는 내공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리, 쉽게 말해 족보 있는 사리들은 다 자장스님 관련된 사리들이고 자장스님이 중국 오대산에서 모셔온 그런 사리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는 남북보공 두 개밖에 없었어요.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고산제일 월정사라는 얘기는 높은 산지 중에는 월정사 중대에 있는 정멸보공자리가 최고고 거기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낮은 산, 야산 제일은 야산 중에는 낮은 산지 중에는 제일이 부처님 통도사 정멸보공자리다. 그리고 정멸보공이라는 명칭이 시작된 데는 조선 후기에 오대산 중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대에서. 정멸보공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비불교적인 용어예요. 왜냐하면 맨 뒤에 궁자를 쓰는 건 도교 사원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삼천궁, 태천궁 이런 식으로. 불교는 무슨 전이라고 쓰고 도교는 궁이라고 써요. 네. 그러니까 도교식 용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왜 이런 식 용어를 썼지? 라고 해서 그걸 또 추정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시작은 오대산 중대 정멸보공에 시작되는 거예요. 스님,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말이 한국에서 2개, 전 세계에서 몇 개 있어요? 부처님 사리가 들어가는 사찰이.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한국은 딱 2개. 엄청 많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더 핵심적인 게 남북보공이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 나머지 이제 뭐 설악산 봉정암, 그 다음에 법흥사, 사자산 법흥사, 그 다음에 정암사, 태백산 정암사 이런 데가 이제 5대 보공이라고 하는 거고, 그 나머지도 요즘은 뭐 미얀마에서 뭐 사리를 가지고 와서 모셔서 보공을 만들었네 어쩌네 뭐 많아요. 이 외에 사실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건봉사. 저 금강산 건봉사, 그 다음에 저 법주사. 거기는 통도사 사리가 임진왜란 때 옮겨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약간씩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이동 루트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에는 어떤 사리 모셨냐를 얘기해 주면요. 통도사에는 부처님 머리뼈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못 봤어요. 기록을 찾아보면 어디서 맨 마지막 기록이 나오냐면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 그 당시에 관원이 그거를 무리하게 열었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조선 후기에. 그랬더니 동이만한 이런 뭐 물건이 들어있더라. 그게 이제 이 뼈에 해당하는 아마 그런 걸 거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본 스님은 아무도 없어요. 그 뒤로는 아무도 열린 적이 없어요. 조선 후기 이후에는 아무도 열린 적이 없어. 그리고 오대산 중대 보공에는 거기서 뇌살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뇌살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논문을 쓰면서 뇌살이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머리와 관련되는 어떠한 살이냐, 아니면 이제 뭐 그걸 어떤 에너지, 핵심으로 주장하는 거냐, 여러 가지 설들은 있지만 설들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추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뇌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리고 이 뇌살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설악산 봉정암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불레보탑, 뭐 불레살이,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